표현해서 진짜 제가 맛이 갔습니다. 속되게 표현해서 진짜 제가 맛이 갔습니다. 속되게 표현해서 진짜 제가 맛이 갔습니다. 제가 6시 한 15분 정도 그때 조금 전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가 하니 뭐 다른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는데 예. 세월호와 관련해서 김평호 변호사님이 아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 때도 이러한 사고가 안 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허허. 뭐 이런 참 있을 수가 없는 저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신이냐. 어떻게 그거를 다 그런 사고가 날지를 어떻게 다 예상하고 대처를 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진짜 속되게 표현해서 진짜 제가 맛이 갔습니다. 재판관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청객들을 향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신다. 결국은 그러니까 재판관의 마음으로 움직여보려는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김평호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는 그 변론 과정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그게 공개됩니다. 예. 카메라는 딱 한 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장 맨 뒤에 있는데요. 예. 저는 저분이 저기서 지금 촬영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예, 이정미 대행의 지적을 받고서는 이제 자세가 조금 그래도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도 재판관들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저희들 국회 측을 향해서 이렇게 뭐 일종의 무슨 선생님들 무슨 뭐 훈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중구난방으로 각자 대리를 하긴 합니다만 일관된 무슨 논리는 어떤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요. 대부분의 변호사님, 4분의 변호사님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걸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아이고, 그럼 앞으로도 6명 이상 남았다는 얘기네요. 또 그 유명한 서석구 변호사님도 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은 다소간의 뭐 위반이나 어떤 사소한 실수나 대통령이 뭔가 조금 다소간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헌법 질서가 파괴됐거나 중대하게 손상됐다 볼 수 없다. 요 표현대로. 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행위로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서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그건 내란 사범입니다. 내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서의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는 헌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농단 행위 정도만 있어도 위헌 위법 사유로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말씀은 그럼 지금 저 말씀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 하면 대통령은 앞으로 다음 대통령들은 다 저런 정도의 위반이나 사소한 뭐 저런 허물이 있어도 다 용서되는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이거 밤늦게까지 갈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혹시 선고일을 예고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평의라는 중간 절차가 있는데요. 평의가 성립이 돼야지 거기서 소위 법정 의견이라는 8분 중에 6명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가능한데 지금으로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검이 할 만큼 했다. 상당수 구속하고 기소하고 했으니 이제 목적 달성된 거 아니냐라는 논조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대면 조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70일, 90일 했다라고 하는데 준비 기간까지 워낙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심해서 사실 충분하게 수사도 못하고 재벌들도 삼성만 지금 조금 삼성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여야가 합의할 때 100일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뭐 그렇게 국정농단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70일로 하고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된다면 30일 1회에 한해서 연장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저는 이번 그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해서 총리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이래에 한해서는 특검이 요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데 거부했다.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해야죠.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진짜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영전한 네. 그 황교안 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것이지만 그건 사적인 일이고 예. 공적은 국가의 지금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이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때부터 아마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표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곧바로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데 대선 전국과 특검의 수사 기한이 겹치게 되면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우려 이런 것도 고려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문제도 충분히 뭐 고려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지만 대선은 대선이고 또 이 진실 규명은 진실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검찰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박영수 특검이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시 검찰로 갔을 때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예.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뭐 작년 말에 뭐 2,000회의 문자와 통화를 사정 라인하고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네. 청와대하고 검찰 사정 라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시 검찰로 갔을 때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외압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네. 다시 나는 이 진실은 또 영원히 묻힐 것이다.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김병준 교수 총리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시 국민의당이 선 총리 후 탄핵 황교안 총리부터 교체한 다음에 탄핵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국민의당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 총리 후 탄핵을 주장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우리 당은 추천하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총리 후보 내라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무조건 대통령의 이선 후퇴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사태가 저는 왔다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번에 최근에 그 특검법 연장 직권상정 문제도 정세균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그렇어요. 사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 안 하겠다. 묵살 당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민주당은 정세균 의장을 설득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뭐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바른정당은 이건 총리 탄핵 사유가 못 된다 해서 빠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총리 탄핵에 다 동의하시는 상황이죠? 예. 그 3분의 1이 발의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2월 국회가 3월 2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2월 국회 때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3월 국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국회가 소집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적의원 100인 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본회의 상정이 돼서 표결이 가능합니다만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예 본회의가 못 열리게? 그러죠. 그 본회의를 열리는 것은 합의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탄핵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유일호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맡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부된 특검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실익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을 시킬 때도 황교안 총리도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그래 가지고 이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서 총리까지 권한대행을 안 시켰을 때는 국정의 안정과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는 요즘 대선 후보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되자마자 국회에 와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앞으로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도 했는데도 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대선 대통령 코스프레 하듯이 대선 행보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마땅하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두 번 다시 또 권한대행을 또 다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야 3당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3월 국회 의사 일정 논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는데요. 일단 의지는 확고하시다.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습니다.